안드로이드랑 iOS랑 동시에 개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플러터. 리액트 네이티브의 인기를 굉장히 재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플러터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라인에서도 플러터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ABC 스튜디오라는 조직입니다. 반갑습니다. ABC 스튜디오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ABC 스튜디오는 AI, 그리고 블록체인, 클로바 이렇게 각 단어의 앞철자를 따서 ABC라고 부르고 있고요. 앞에서 소개드린 이 단어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라인에서 일본 상장사인 데마이칸을 인수하면서 제품 개발에 이제 참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사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덕트를 가장 빠르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 기획, 디자인, 크로스 펑셔널한 조직이고요. 현재 그 중에서 이제 앱 개발자분들은 모두 플러터 기술을 사용해서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약 10분 정도가 열심히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데마이칸 프로덕트가 유저를 위한 프로덕트와 가맹점주님들을 위한 프로덕트, 배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덕트, 이렇게 여러 가지 도메인별로 나눠서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드라이버 앱을 처음에 합류해서 이제 개발하다가 현재는 이제 유저분들이 주문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컨슈머 앱 개발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저들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앱인 컨슈머 앱을 리액티브 네이티브에서 플러터로 리코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 신입 공채로 입사한 ABC 스튜디오의 막내 개발자입니다. 플러터로 첫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사장님이 가게에서 주문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머천트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아보았어요. 근데 플러터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받아보고 싶어서 플러터 서울이라는 플러터 커뮤니티와 함께 사전 질문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총 83분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신 플러터 유저 여러분 그리고 플러터 서울 감사드립니다. 플러터를 도입한 배경부터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플러터를 도입하게 되셨는지 좀 도입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BC 스튜디오는 이전에 그 AI 블록체인 클로바 관련 프로젝트를 하다가 데마이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그 앱 개발자분들의 인원수 대비 너무나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좀 더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앱 개발자분들이 대부분 네이티브 앱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기술 스택이 자신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코틀린 멀티 플랫폼,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UI, UX는 존중을 하면서도 공통 코드로 가져갈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KMM을 처음에 고려를 하고 실제로 그 드라이버 앱을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KMM 버전으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시 드라이버 앱 개발자는 총 3분이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는데 iOS 담당하시는 분 하나,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 하나, 그리고 이제 공통 코드, KMM 부분을 보는 사람 한 분, 이렇게 3분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에 개발 영역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음에도 기술적인 교류가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 좀 느껴졌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큰 요구사항을 만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그럼 차라리 이제 다 같이 좀 기술적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고민을 했었고 어쨌든 네이티브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러터를 선택을 하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 플랫폼으로 이제 플러터를 도입하시면서 되게 도입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도입을 하셨어요? 리코드라는 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가능한지를 결국에는 POC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그 플러터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앱을 복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데드라인을 특별하게 이게 타이트하게 정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전환이 됐고 그렇다고 그렇게 막 놀진 않았고요. 굉장히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완성도 있게 바로 전환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유진님은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셨는데 플러터로 개발할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배웠을 때 좀 어떠셨어요? 좀
친숙한 프레임워크였는지 아니면 좀 어려운 프레임워크였는지. 처음에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약 8주 동안 온보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식 문서를 읽고 앱 개발자분들께 매주 공부한 내용을 공유드리는 세미나 형태였는데요. 그렇게 온보딩을 진행을 하고 실무에 들어가서는 처음엔 작은 기능 수정부터 코드 파악을 조금 하고 작은 기능 개발,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조금이나마 독립적인 기능을 부분적으로 맡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거 비해서는 플러터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플러터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iOS 이제 둘 다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그걸 사용을 했을 때 개발자 만족도도 어떤지 굉장히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각 플랫폼이 지원이 잘 되는지, 그리고 뭐 OS 호환이 이제 장점인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지,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iOS 앱도 개발해서 배포해보고 싶고 iOS 개발자라면 안드로이드 앱도 개발해서 배포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플러터를 사용하면 하나의 소스 코드로 다양한 플랫폼의 결과물을 한 번에 뽑아낼 수가 있어서 이런 점에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퍼포먼스 문제가 있는데, 플러터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도 네이티브에 근접하게 좋은 성능을 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리면 이제 문화나 조직 관련된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보통 모바일 개발팀 하면 안드로이드, iOS 개발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까 UI적으로 공용화하거나 기술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플러터를 적용하니까 하나의 코드로 개발 정보도 공유도 하고, 그리고 뭐 이슈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문화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OS에 메이저 업데이트 할 때 그럴 때는 뭐 문제 별로 없나요? 네,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경우 메이저 업데이트 시 가끔씩 문제가 나오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글에서 플러터를 밀어주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수정 패치들이 나오고 있어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난감했던 상황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려주시면 이런 게 어렵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각각 플랫폼을 하나의 코드로 구현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랑 iOS에서 이제 권한 획득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게 조금 난감합니다. 왜냐면은 플랫폼별로 이 권한을 획득하는 시나리오가 개발 가이드라인 자체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별로 유저 시나리오 자체가 조금씩 스펙 자체가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조건 분기를 많이 칠 수밖에 없고, 이거를 근데 원소스로 멀티 유즈하는 관점에서는 최대한 하나의 코드로 쓰고 싶고, 그 현실과 이상 속에서 좀 부딪히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게 난감합니다. 근데 요구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잘 구현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라이버 앱과 컨슈머 앱 쪽을 하다 보니까 맵뷰 사용할 때 좀 많은 곤란을 겪었어요. 이제 가장 최근에 겪은 사례는 저희가 이제 컨슈머 앱이라는 경우는 iOS에서는 애플 맵뷰를 제공해야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맵뷰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그 배송 상태를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플러터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해주는 패키지가 플랫폼 맵스 플러터라는 패키지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일단 공식으로는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패키지의 실제 그 깃 레포를 가보면은 유지 보수된 지가 한 2년 정도가 좀 지났고, 그런데 이거 이외의 대안은 저희가 이제 직접 메소드 채널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리코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일단 사용을 하자. 그리고 기존의 요구사항만 충족할 수 있고, 준배율이나 이런 어떤 디테일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어느 정도 협의, 그리고 출시 이후에는 안드로이드, iOS 모두 다 이제 구글 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좀 기획 쪽이나 이렇게 QA분들께 잘 설명드리고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ABC 스튜디오에 다른 분이 작성해 주신 블로그 글 중에 인기 아키텍처 라이브러리 비교 글이 있는데요. 저희 머천트 앱에서는 그 중에 블록 구조를 사용해서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컨슈머 앱도 이제 블록 패턴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UI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블록이라는 곳에서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로컬 API나 리모트 API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뒤에 그 결과를 스테이트에 담아가지고 UI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들이 UI에 반영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 블록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스테이트, 이벤트와 같이 명확히 나뉘어 있다 보니까 여럿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작은 비즈니스 로직만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 게 로드가 걸리긴 하지만 이것 또한 IDE에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쉽게 자동 완성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플러터 그 개발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질문해주신 제일 많은 것이 아무래도 상태 관리 얘기였는데 어쨌든 공식 문서상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 관리를 하는 게 좋냐 이런 얘기가 항상 약간 설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각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논의해서 이 프로덕트에서는 이게 가장 좀 합리적이다 혹은 이 기술을 좀 더 도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것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천트나 컨슈머 같은 경우는 블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리테일의 경우에는 리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앱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베이스로 해서 뷰의 상태가 변경되는 거를 이제 그릴 수 있게끔 해주고 이것들을 모아놓은 그 스테이트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MVSM 그러니까 이제 모델 뷰 그리고 스테이트 모델의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드라이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플러터 서울에서 이제 플러터 유저분들께 상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했더니 1위는 이제 getX였고 두 번째는 setState 그리고 세 번째는 리버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설문조사 궁금하신 분은 플러터 서울의 디스코드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거 관해서 정리해 놓은 블로그 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테스트랑 배포 관련된 질문도 많았는데 테스트랑 배포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은 질문이었군요. 왜냐면은 워낙에 개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 팀에서는 기본적으로 jetbrains에서 제공하고 있는 팀시티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CI/CD 환경을 구축해놨습니다. 배포 환경은 iOS 같은 경우는 테스트 플라이트를 이용을 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디플로이게이트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내부 배포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 당연히 앱 자체는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풀리캐스트나 이제 빌드 배포를 하는 시점에 보통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실행하게 되어 있고 이 테스트 실행 결과를 좀 더 이제 시각화해서 보기 위해서 genHTML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 결과는 저희 풀리캐스트에 PR 코멘트에 자동적으로 달려주도록 자동화되어 있고요. 빌드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가 여러 개다 보니까 플러터 SDK 버전도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모듈화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빌드 스크립트는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각자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iOS 빌드 스크립트는 거의 테스트 플라이트로 좀 더 업로드하기 쉬운 패스트레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지라의 그 상태를 자동으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데노라는 그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공통 스크립트화해서 별도의 레포에다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 플랫폼 앱을 개발하더라도 이제 네이티브 앱 개발 지식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가 네이티브 앱 개발을 알아야지 그 필수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제이는 싫어했어. 그래가지고